1번부터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이항 정리.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뭘 원하고 있느냐면 3a 플러스 2b의 4제곱을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정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4 컨비네이션 0에 여러분들은 3의 a제곱에 0제곱을 해도 되고 4제곱을 해도 되고, 얘 4제곱 할게요. 선생님은 4제곱 하게 되면 2b의 몇 제곱? 빵제곱 더하기 4 컨비네이션 1에 3a의 몇 제곱? 세제곱에 2b의 몇 제곱? 1제곱 이라고 얘기하는 형태. 밑으로 적읍시다. 공간이 부족하니까 4 컨비네이션 얼마? 2에 3a의 제곱에 2b의 몇 제곱? 제곱입니다. 더하기 4 컨비네이션 3에 3a의 몇 제곱? 세제곱이 아니라 이제는 차수를 낮춰야 되잖아. 1제곱에 2b의 몇 제곱? 세제곱입니다. 마지막으로는 4 컨비네이션 4에 여러분들 3a의 몇 제곱? 0제곱에 2b의 몇 제곱? 4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81a 4제곱에 21a의 세제곱에 b의 대가 됐고, 그 다음에 216에 a의 제곱에 b의 제곱 더하기 96에 a의 b의 세제곱, 마지막에 16b의 4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한 번 정도씩만 정리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a 플러스 2b의 5제곱을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꼭 전개식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하면 돼? 계산해보면 되는 거지. 이항 정리로서 파스칼의 삼각형일 때는 a 플러스 2b보다는 a 플러스 b에 대해서 5제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이 더 정확한 거니까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항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항 정리 실제 문제죠. x제곱에 마이너스 2x분의 뭐야? 1에 8제곱에서 다른 건 다 찾고 싶지 않아. 뭐만 찾고 싶냐면 x의 7제곱에 대한 계수만 찾고 싶은 거야. 계수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항 정리의 전개식에서 일반항 문제 있잖아요. 그죠? 일반항. 그거를 얼만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용하고 있느냐지. 그럼 일반항 계산하자. 8 컨비네이션 r. 모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r제곱 해도 되고 8 마이너스 r제곱 해도 선생님 r제곱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2x분의 1의 뭐야? 8 마이너스 r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이게 일반항이잖아. 그래 놓고 뭐 하느냐? 계수는 계수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끼리 두면 돼. 계수끼리 묶는다는 8 컨비네이션. 여기 계수 없잖아. 숫자 1밖에 없으니까. 두고, 여기서 뭐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 하면 돼? 8 마이너스 r제곱입니다. 라고 두면 되고, 이제 문자를 더하면 x의 뭐야? 2r제곱에 여러분들 이거 x분의 1인데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들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에 뭐가 곱해지는 거야? 8 마이너스 r제곱 곱해지는 거니까 더하기 r,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요게 뭐가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잖아. 7.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r 마이너스 8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7이 되니까 r 값은 얼마 나온다? 5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수만 찾아라. 그러면 8 컨비네이션 5에, 그죠? 8 컨비네이션 5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여기다 5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온다? 3 나오더라. 라고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 답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7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2x 플러스 4y의 6제곱에서 다른 거 보고 싶지 않아요. x제곱하고 y 4제곱에 뭐만 찾고 싶어? 계수만 찾고 싶어. 결국엔 이것도 또 똑같잖아. 이항 계수의 전개식에서 일반항. 그러면 6 컨비네이션 r에 몰라. 그래 놓고 2x에 뭐 하면 돼? r제곱에 그 다음에 4y에 6 마이너스 r제곱입니다. 그럼 정리하게 되면 6 컨비네이션 r, 숫자만 정리하자. 2의 r제곱 곱하기 4의 6 마이너스 r제곱 해놓고 x의 r제곱, y의 뭐야? 6 마이너스 r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이 계수하고 이 차식하고 같아야 되니까 x, r은 얼마? 2 나오면 답이 탁 나와버리지. 그지?
R값이 2니까 우리가 계속 찾는 건 6 컨비네이션 2의 제곱, 제곱에 곱하기 4의 4제곱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지수법칙까지 활용해서 정리하시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이 15,360인데,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셔도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런 형태예요. 계속. 문제가 전부 다 계속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세 번째, 3번 문제죠. 그냥 보게 되면 1 플러스 2x의 4제곱에 1 마이너스 x의 5제곱이야. 근데 여기서는 전개식에서 뭐만 원하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x의 제곱의 개수만 찾고 싶대. 그러면 선생님 이거 따로 정리하고 이거 따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이 곱해서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곱해서 찾는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1 플러스 2x의 4제곱에 대해서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전개식을 통해서, 이항의 성질의 전개식을 통해서, 그러면 4 컨비네이션 R에 1의 R제곱, 아니 1의 4 마이너스 R제곱 합시다. 1은 의미 없잖아, 그지? 그러면 2x에 뭐 하면 돼? R제곱 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4 컨비네이션 R에 2의 R제곱에 x의 뭐야? R제곱입니다 라고 표시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거는 1 마이너스 x의 뭐야? 5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표시할 때 여러분들이 5 컨비네이션 R 하면 되니? 안 돼. 왜 안 되느냐면 여기서 선택한 값, 여기서 선택한 값 다르잖아. 5 컨비네이션 S, 다른 문자로. 그러면 1에 5 마이너스 X제곱 상관없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에 S제곱하고 X의 모제곱, S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어차피 1이라고 얘기하는 건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개가 어떻게 되고 있어야 돼? 곱해져야 되잖아, 두 개가. 그지? 곱하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표시할 건 4 컨비네이션 R에 곱하기 5 컨비네이션 S에 곱하기 2의 R제곱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의 S제곱에 곱하기 X에 두 개 곱하니까 R 플러스 뭐가 되지? S가 된다고. 그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R 플러스 S가 얼마여야 돼? 제곱에 대한 형태여야 된다고. 그지? 여러분들은 R 플러스 S가 2가 되는가? 뭐 있니? 라고 얘기할 때 컨비네이션의 정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R값은. 얘는 5보다 작거나 같잖아. 결국엔 뭐밖에 없어? 0하고 2하고, 그지? 그 다음에 뭐? 1하고 1하고, 그 다음에 뭐? 2하고 0하고. 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럼 답을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할 때, 이거 우리 R, S라고 합시다, 이거를. R, S에 대한 순서상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정수로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조건인 R값, R, S가 뭐야? 0,2인 경우로 문제를 풀게 되면 4 컨비네이션 0 곱하기 5 컨비네이션 2 곱하기 2의 0제곱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의 뭐야? 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거와 두 번째, 똑같은 경우로 1,1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4 컨비네이션 1 곱하기 5 컨비네이션 1 곱하기 2의 1제곱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의 뭐야? 1제곱. 세 번째 경우로 여러분들이 2,0이라고 얘기하면 4 컨비네이션 2 곱하기 5 컨비네이션 0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0제곱. 이런 경우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요거 제곱이니까 의미 없고, 요거 1이니까 의미 없고, 요거 4예요. 1이니까 의미 없고, 5, 4, 20에 요거 10이네.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합시다. 요거 4, 5, 20에 요건 1이니까 마이너스 되겠다. 그지? 20에 마이너스 얼마 나온다? 40에. 그 다음에 요건 1이니까 의미 없고, 요것도 1이니까 의미 없고, 4에다가 4, 3, 12에다가 반나면 6이니까 6, 4, 24가 되겠네. 그러니까 3개를 더하니까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6 나온다. 이런 경우들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해서 직접 다 계산을 한 번씩 해보셔야만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한 문제 푸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항 정리는 한 문제 푸는데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1 플러스 x에 1 플러스 x에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곱에 이렇게 돼 있고 1 플러스 x의 제곱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1 플러스 x의 제곱의 20제곱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x제곱에
개수만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거 어떻게 찾아야 라고 할 때 이거 무슨 수열인 게 딱 보이니? 등비 수열인 게 보여.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하는 S20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자고. 어떻게 되지? 공비가 1 플러스 x제곱이니까 1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1 분의 초항은 얼마? 1 플러스 x제곱입니다. 두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x제곱에 몇 제곱? 20제곱에 마이너스 얼마 나온다? 1 나오더라. 그죠? 그러면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x제곱 분의 1 플러스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제곱에 20제곱에 마이너스 1입니다. 더 이상 정리를 하는데 큰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실은 괄호를 정리할 수는 있어. 괄호까지 한번 정리해볼까? x제곱에 1 플러스 x의 제곱에 몇 제곱? 21제곱에 마이너스에 여러분들이 1 플러스 x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이 잘 봐봐.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x제곱의 개수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분수를 이렇게 분리를 한다면 이렇게 분리를 한다면 얘는 x제곱분의 1이고 얘는 x제곱분의 x제곱이니까 사라지니까 얘는 1 상수항 아니면 분수식이야. 얘는 볼 필요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하면 돼. 그럼 얘를 어떻게 찾아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기서 몇 차씩 나와야지 우리 x제곱 찾을 수 있겠니? 요 안에서 여러분들은 4차식을 찾아야 돼. 4차식의 개수를 찾게 되면 요 2차식과 어떻게 되더라? 약분에 의해서 우리는 x제곱의 개수를 찾아낼 수가 있더라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한 문제만 풀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봐. 1 플러스 x제곱의 21제곱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여기서 원하는 건 이거잖아. 이렇게 표시했을 때 x의 4제곱의 개수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21 컨비네이션 R이어야 돼. 나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이고. 그지? 그러면 x제곱에 얼마 하면 돼? 여러분들이 R제곱을 표시했을 때, 그죠? x제곱에 R제곱을 표시했을 때 우리는 4차식을 원하는 거니까 21 컨비네이션 R에 x의 얼마? 2R제곱. 얘가 선생님 x의 4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럼 2R은 얼마? 4. 그러니까 R 값은 얼마? 2여야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21 컨비네이션 얼마? 2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x의 4제곱이 되게 되면 밑에 있는 x제곱과 약분이 되면서 우리는 x제곱의 개수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산하게 되면 21 곱하기 20에 2 곱하기 1이니까 약분시키니까 얼마 나온다? 210 나오더라 라고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것들 여러분들이 삭제시킬 수 있는 상태의 역량이 좀 되어야만 문제를 풀어갈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항계수의 다항정리라고 얘기하는 파트인데 다항정리라고 얘기하는 파트를 보게 되면 다항정리도 여러분들이 되게 단순해요. 5번 문제인데 1번을 보게 되면 x-y-3z에 여러분들이 6제곱에서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개수를 원하는데 x의 세제곱에 y의 제곱에 z예요. 잘 봐봐. 여기 있는 개수를 다 더하게 되면 지수를 다 더하면 6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거의 개수만 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x-y에 마이너스 3z의 6제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는 거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는 거야. x의 p제곱 그 다음에 개수까지 앞에 있는 부호까지 같이 따라가야 돼. 마이너스 y의 q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z의 여러분들이 r제곱이라고 얘기해 놓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어야 될 건 뭐냐면 이걸 적어줘야 돼. 우리 계속 이런 거 찾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해 놓고 6팩토리얼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어줄게. p팩에 q팩에 r팩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를 반드시 적어준 다음에 여기에 맞춰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뭐야? 그러면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얼마? 여러분들 6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항상 선택되는 값이 p, q, r이 모두 다 0보다 어때야 되더라? 크거나 같은 정수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나 많아져요.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세제곱, 제곱 1이라고 얘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부정방정식을 이제 풀어가실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잘 봐봐. 6팩토리얼에 p팩에 q팩에 r팩까지 적어놓고 x의 p제곱 근데 숫자 보게 되면 선생님 마이너스 1에 뭐야?
Q제곱. 그지? 어이구, 선생님, 마이너스 3의 뭐야? R제곱까지 적어놓고 X의 P, Y의 뭐야? Q, 그 다음에 Z의 R이다. 라고 하는 형태를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건 여기를 원하는 건데 무슨 계수 원한다 그랬지? X의 세제곱에 Y의 뭐야? 제곱에 Z의 1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PQR은 얼마? 1, 3, 2,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 끝났네. 3팩에 2팩에 1팩에 분의 6팩에 그 다음에 QR인데 Q자가 2잖아. 그지? Q가 2니까 그냥 없어져도 되고 R이라는 게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마이너스 3 해주면 되더라 라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이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80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요거는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한 문자로 돼 있을 때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2의 4제곱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x 5제곱의 계수야. x 5제곱의 계수만 찾으래. 이 계수 어떻게 찾아요? 라고 얘기하면 맨날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4팩이야. 4팩에 그냥 무조건 선생님이 그냥 쓰는 대로 써. P팩에 Q팩에 R팩입니다 라고 적어놓고 x의 제곱의 몇이야? P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뭐야? Q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니까 2의 R제곱이라고 적어두는 거야.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x의 5제곱의 계수를 찾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야?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얼마 나온다? 4 나온다. 그리고 PQR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다 라는 개념만 있으면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어갈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P팩에 Q팩에 R팩이라고 얘기해놓고 4팩토리얼 적어놓은 다음에 X에 뭐야? 숫자만 봐봐. 여기 마이너스 있네. 아, 마이너스 1에 뭐야? Q제곱에. 그 다음에 2가 있네. 2에 뭐야? R제곱. 적어주고 이제 정리합니다. X에 요거 2P잖아. 그 다음에 여기 Q 있잖아. 아, 2P 플러스 뭐야? Q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기에 또 관계식이 하나 나온 거야. 지금 미지수가 몇 개지? 3개야, 3개. PQR. 요거 있잖아, 요거. 여기 얼마 나온다? 5 나오는 거 찾아내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식이 2개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식이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얼마? 4입니다. 두 번째 식이 2P 더하기 Q는 얼마다? 5 나온다 라고 하는 형태. 단 여기 전제 조건 PQR은 여러분들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뭐 해야 돼? 정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할까? 요게 더 편한 거야. 그지? 만약에 P값이 0이라고 얘기해보자. P값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방정식이지. 부정방정식. P값이 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봐봐. P값이 0이라고 했는데 Q값이 5야. Q값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P값이 1일 때 Q값이 정해집니다. P값이 1이면 Q값이 얼마? 3. 그러면 PQR 더하기 하니까 이건 0이지. P값이 2라고 얘기해봐. P값이 2 집어넣게 되면 4니까 Q는 얼마? 1이잖아. R은 얼마? 1이잖아. 더 이상 있겠니 없겠니?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맞아? 존재하지 않을 거. 그럼 이제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돼. 저기다가 탁 집어넣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이게 두 번째 조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조건으로 PQR이라고 얘기하는 순서쌍을 1, 3, 0이라고 얘기해놓고 갖다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지. 그지? 대입을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1팩에, 그 다음에 3팩에, 0팩이지. 0팩은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4팩에, 그 다음에 Q가 3이니까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R이 0이니까 그냥 1이겠죠. 1. 그래서 쓸 필요 없는 거야. 요렇게 하나 나오고, 똑같은 경우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2,1,1이라고 얘기하면 2팩에, 그 다음에 1팩에, 그 다음에 얼마? 4팩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2라고 얘기해서 두 개를 계산하게 되면 첫 번째 값은 얼마인지 계산해볼까? 이렇게 마이너스 4네.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4, 3, 12, 6이네. 6에다가 6이 마이너스 10인가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잠깐만 선생님 뭐 계산 하나 틀린 게 있나 본데?
4, 3, 10, 12구나. 이게 마이너스 얼마? 24지, 그지? 24. 그 두 개를 더하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개수는 얼마 나온다? 28 나온다. 라고 하는 형태로 한 문제 풀이하는데 이렇게 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6번째 문제를 푸는데 6번째 문제는 문과 학생들에는 문제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문과 학생들한테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문과 학생들도 좀 알아두면 좋으니까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과 같은 파스칼의 삼각형이 있대요. 그런데 다음 식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다음 같은 거 고르시오라고 돼 있거든. 근데 파스칼의 삼각형이 안 나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2 컨비네이션 2 더하기 3 컨비네이션 2 더하기 4 컨비네이션 2 더하기 점점점점 해서 10 컨비네이션 2를 간단히 하는 거야. 간단히. 여러분들이 간단히 하는 거. 여기서 뭘 이용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야? n-1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r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잘 봐. 여기도 n-1이고 여기도 n-1인데 여러분들 이거 뭔가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는 r-1이고 여기는 r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저거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잠깐만 전환시켜봐. 여기서 또 뭘 사용하려고요? 라고 얘기할 때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2 컨비네이션 2하고 얘들아 3 컨비네이션 3하고 4 컨비네이션 4하고 n 컨비네이션 n 어떠니? 다 같은 거라고. 다 같은 거야. 다.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얘들아 3 컨비네이션 3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같은 거니까 상관없잖아. 그러면 3 컨비네이션 2 요거를 3 컨비네이션 2라고 해요. 요거를 3 컨비네이션 3이라고 하나 커졌잖아. 그럼 요게 뭐가 되니? 얘들아 요게 뭐가 되니? 라고 얘기하면 4 컨비네이션 얼마가 되면 돼? 3 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요게 4 컨비네이션 3이야. 그럼 너희들 요 생각해봐. 요 생각을 탁 해봐. 그러면 4 컨비네이션 2 더하기 4 컨비네이션 3이니까 얼마 나와? 5 컨비네이션 3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계속 가겠지. 그지? 계속.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표시해 보는 거야. 잘 봐봐. 밑에다가 해볼게. 선생님이 3 컨비네이션 2 더하기 3 컨비네이션 3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4 컨비네이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4 컨비네이션 2 더하기 4 컨비네이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당연히 5 컨비네이션 3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겠니 얘들아? 5 컨비네이션 2네. 그지? 5 컨비네이션 2 더하기 5 컨비네이션 3이라고 얘기하면 얼마 나온다? 6 컨비네이션 3이 나온다. 점점점점 계속 가는데 뭔가 규칙이 보이잖아. 그지? 그럼 여긴 10 컨비네이션 2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3 나오겠지? 그럼 당연히 11 컨비네이션 얼마 나온다? 3 나오더라. 라고 얘기해서 답을 찾았더니 답이 없어. 그지? 왜 없니?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또 식이 하나 나오지? 되게 중요하지? 저 위에 있는 식하고 또 중요한 식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n 컨비네이션 r은 뭐랑 같더라? n 컨비네이션 n-r이랑 같더라.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건 다 나오는 거야. 얘는 얼마? 11 컨비네이션 얼마랑 같더라? 8이랑 같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런 건 내가 볼 때 문이과 학생이랑 상관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컨비네이션을 배우게 되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7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항계수의 성질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500보다 크거나 같대요. n 컨비네이션 1 더하기 n 컨비네이션 2 더하기 점점점점 n 컨비네이션 n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1000보다 작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 어떻게 찾아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배운 걸 이용해야 돼. 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n 컨비네이션 1 더하기 점점점점 n 컨비네이션 n 얼마나 그랬지? 2의 n제곱. 선생님 여기는 요것만 있는데요? 여기 요것만 있잖아. 그럼 n 컨비네이션 0 얼마인데? 1이잖아. 그지? 그럼 얘가 값이 얼마란 소리야?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500보다는 크고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1000보다 작대요. 그럼 n값 찾으라고 얘기하면 거기 로그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다고. 로그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숫자 대입해야 되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2에 10승 하게 되면 1024잖아. 1024면 넘어가잖아. 2에 9승하면 512잖아. 그지? 그냥 n 얼마? 봅니다. 라고 바로 계산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문제. 로그의 2의 시그마 K가 8부터 15까지 15 컨비네이션 K에 대한 값을 구하래요. 아, 로그는 나중에 생각해. 이거 먼저 생각해야지. 이거. 그지?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15 컨비네이션 8 더하기 15 컨비네이션 9 더하기 15 컨비네이션 10 더하기 15 컨비네이션 11. 선생님 무식하게 다 적고 있습니다. 15 컨비네이션 12 15 컨비네이션 13. 요걸 좀 옆으로 그냥 적지 뭐. 15 컨비네이션 14 15 컨비네이션 뭐야? 15지. 일부러 적었어 선생님이. 잘 봐봐 얘들아. 보게 되면 얘 뭐랑 같지? 15 컨비네이션 7이랑 같아. 얘는 뭐랑 같지? 15 컨비네이션 6이랑 같아. 얘는 15 컨비네이션 5랑 같아. 얘는 15 컨비네이션 4랑 같아. 얘는 15 컨비네이션 3이랑 같아. 얘는 15 컨비네이션 2랑 같아. 얘는 15 컨비네이션 1이랑 같아. 얘는 15 컨비네이션 0이랑 같아. 그럼 여러분들 0부터 15까지 다 더하면 15 컨비네이션부터 15 컨비네이션 4, 15까지 다 더하면 얼마 나오지? 2의 15제곱이잖아. 맞습니까? 2의 15제곱인데 그거의 반만 체크하고 싶으면 나누기 얼마 해주면 돼? 2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건 얼마 나오는 거야? 2의 14제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라는 소리야? 2의 14제곱. 끝났다. 로그의 2의 14제곱이니까 답은 얼마 나온다? 14 나온다. 라고 단순하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도 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 방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나열해보고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봤더니 1 곱하기 n 컨비네이션 1 어이구 더하기 2 곱하기 n 컨비네이션 2 더하기 점점점점 n 곱하기 n 컨비네이션 n이 2304래요. 하하,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이거 같아. 여기 있는 숫자하고 지금 현재 같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아지고 있습니다. 뭐냐? 라고 얘기하게 되면 뻔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 플러스 x의 n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n 컨비네이션 1의 x 더하기 점점점점 n 컨비네이션 n의 x의 뭐야? n제곱이었는데 그놈을 미분하시오지. 그지? 미분하게 되면 n에 곱하기 1 플러스 x의 n-1제곱이 될 것이고 그 값은 1 사라지면서 넘어가니까 그냥 n 컨비네이션 1. 아, 여기 1 생략됐군요. 이거지? 더하기 그 다음 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 곱하기 n 컨비네이션 2의 x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n 컨비네이션 n에 여긴 n이 곱해질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x의 n-1제곱이야. 그 다음에 샥 얼마 대입? 1 대입. 그지? 1 대입하게 되면 n 곱하기 2의 n-1제곱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1 곱하기 n 컨비네이션 1 더하기 2 곱하기 n 컨비네이션 2 더하기 점점점점 n 곱하기 n 컨비네이션 n이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지. 나오더라. 그지? 여기 있는 거잖아 얘가. 이거잖아 이거. 그지? 2항계수의 성질 정확하게 알고 끝났네. 제가 2034라는 거잖아. 그지? 2034. 에이, 그러면 n 곱하기 2의 n-1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2304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해야 돼?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직접 뭐 해야 돼? 찾아야 되는 거지 뭐. 그지? 2034를 2로 여러분들 이게 2의 제곱수니까 2로 계속 나눠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눠지고 나면 소인수 분해하면 9 곱하기 2의 8제곱 나올 겁니다. 2 곱하기 8제곱. 그럼 소인수 분해할 줄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n 얼마 나온다? 9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2의 거듭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를 보게 되면 이거 마지막 문제는 그냥 거저먹는 문제네. 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n 컨비네이션 1 더하기 점점점점 n 컨비네이션 n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128이래. 뭐야 이거? 당연히 그냥 2의 n제곱이잖아. 2의 n제곱이 128이래.
거저먹는 거지? n이라고 얘기하는 건 얼마지? 라고 얘기하면 7인가요? 7? 예. 선생님, n 컨비네이션 0부터 아닌가요? 좀 잘 봤다. 근데 문제 잘 봤어요. 잘 봤어. 뭐냐면, 짝수만 더해져 있네. 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n 컨비네이션 2 더하기 n 컨비네이션 n이래. 걔가 128이래. 에이. 짝수끼리 더해지는 거 얼마나 했죠, 선생님이? 요거 짝수끼리 더해지는 거 2에 n-1제곱. 걔가 128이잖아. 128은 2의 몇 제곱? 7제곱. 그러니까 n은 얼마 나온다? 8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문제. 선생님 전체를 다 더한 줄 알았어요. 전체 n 컨비네이션 0부터 n 컨비네이션 n까지는 2의 n제곱. 짝수끼리 더한 거 2의 n-1제곱. 홀수끼리만 더해줘도 2의 n-1제곱. 기억하시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이항계수, 이항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항계수의 성질 정확하게 좀 암기하실 건 암기하시고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지 원리는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